네, 이어서 유럽 쪽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아 영국통신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오늘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영란은행도 그렇고 유럽중앙은행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발표했는데 현재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목요일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파운드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0.7% 하락하며 7,528.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스톡은 1.9%, 독일과 프랑스는 1.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거래량 상위 종목 중 보다폰, 로이드뱅크, 바클레이가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호텔 레저 사업인 콤파스 그룹이 4% 상승세를 보이며 목요일장 가장 성적이 좋아 보입니다. 롤스로이스도 1.3%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배송업체 저스티 테이크어웨이가 6.3% 다소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플루터 엔터테인먼트 5.3%, BT그룹, 크로다 인터내셔널, 그리고 부동산 업체인 라임무브도 4.5%에서 4.8%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독일도 직국주라고 할 수 있는 배송업체들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헬로프레시가 9%대, 딜리버리 히어로 6%대 하락 마감했고요. 인피니온과 잘란도 그룹 5%에서 5.4%대 하락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도 3.4%대 하락했고요. 반면 도이체뱅크가 4.8% 상승 마감했고 도이체텔레콤은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임러와 프레제니우스, 하이델베르크 시멘트는 약보합권에서 0.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르노가 2.5%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소시에텔 제네럴, 엔지, 은행주, 크레딧 아그리콜 모두 1.3에서 1.7%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월드라인 4.5%,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니스 4%대,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와 다소시스템, 텔레퍼포먼스 모두 3%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연이어 방역 해제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실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영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미크론 확산 방역 규제 완화를 실시했는데요. 27일 잉글랜드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회 및 대형 행사장의 백신 패스 사용 중단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 3월에는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도 없애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이러한 이른 방역 완화 조치는 유럽 전역의 위드 코로나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더불어 방역 지침 단계적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1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수요일 하루 동안 8만 8천 명으로 감소했고 반면 사망자 수는 24시간 동안 534명의 추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이 수치는 11개월 동안 최고 수치를 말하는데요. 일일 사망자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감염 사례 수에 비해 사망자의 수가 기록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또한 2일 발표한 영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휴먼 챌린지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고의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평균 이틀 후에 나타났으며 이전에 말했던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보다 더 빠른 발병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빠른 감염 속도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든 유럽이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급등하는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정책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러시아발 리스크가 시장에 또 다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의 병력 증강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과 더불어 지난달 월스트리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격변이나 전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이 상승해왔는데 이번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는 미국과 독일 채권이 2021년 초 이후로 최악의 달을 보냈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넷웨스트 마켓의 데스크 전략 책임자인 존 브리그스는 2000년 이후로 35개월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주식과 채권 사이의 역학관계는 투자자들의 공경이 처할 경우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분할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발 리스크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으로 러시아 리스크가 전 세계 유가와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지정학적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선장 전망과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치를 재조정한다면 안전자산 채권은 아직 그 매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